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시대 박재효입니다. 최근엔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인 검진을 받으면서 조기에 발견하게 됐고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방암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유방암을 치료하면서 받는 환자들의 두려움이 크고 삶의 만족도는 낮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유방암 생존자들이 갖는 두려움의 스트레스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 직후엔 수술 부위의 통증과 전반적인 컨디션을 조절하고 재활 과정을 통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유방암 수술 후의 관리나 재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일상에 큰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후 치료, 재활요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시대 외과 상담 시간입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 나타나는 증상, 재활, 관리에 대해서 전문의의 도움을 듣겠습니다. 방송 도중에 상담 전화도 받습니다. 유방암, 유방질환, 각종 갑상선 질환과 관련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셔도 됩니다. 이용하는 문자 메시지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외과 상담을 위해서 광주 현대병원 외과 유방 갑상선암 센터의 김혜경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방암 수술 후에 나타나는 증상과 재활 또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유방암이 발병되는 연령대는 대개 어떻습니까? 40대, 50대 중년층이 맞나요? 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대하고 5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통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고요. 또 60대 이후가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40대 후반하고 50대 초반이 가장 높은 발병 나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노년층 60대 후반에 이렇게 60대에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네, 훨씬 많습니다. 네, 선천적으로 암에 약한 몸 상태이거나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취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유방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작용을 하기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유방암에서 약 15% 정도가 가족성 유방암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잘 알려진 유방암 유전자로는 브로카1이라든가 브로카2가 있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네. 얼마 전에 이런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아주 많이 알려지게 된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40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 발생한 유방암 환자라든지 또 양측에, 그러니까 양측 유방에 모두 유방암이 발생을 했거나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유방암이 발생을 하였거나 네. 또 이제 직계 가족, 모친이라든가 또 자매에 암 환자가 있든지 또 유방암 중에서 3중 음성 유방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럴 때는 유전자 검사가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어떤 위험 인자가 유방암을 발생시키나요? 유방이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발달하고 분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노출이 길어지면 네. 유방암 위험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좀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경이 너무 빠르거나 폐경이 좀 늦었던지 또 호르몬제를 복용하였다든지 네. 또 모유 수유를 하지 않았다든지 네. 또 첫 출산이 조금 늦었다든지 또 특히 폐경 이후에는 체중이 증가할수록 유방암 위험도 늘어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음주도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폐경 후에 체중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유방암 정기 검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조기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다르게 40,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산처럼 생겼거든요, 모양이. 3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40, 50대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0대부터 검진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가족 중에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이 진단받은 나이를 고려해서 그분이 진단받은 나이보다 10년 정도 일찍 검진을 시작해라라고 네.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신의 몸 상태는 본인이 잘 알아둬야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방암에 자가 진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하는 시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알려주시죠. 그 유방암 자가 진단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생리를 보통 여자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유방이 좀 뭉치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좀 피해서 그 생리가 끝난 직후에 유방이 좀 부드러워질 때 네. 하시라라고 보통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대개는 매월 생리가 끝나고 3에서 5일 후가 가장 적절한 시기이긴 하고요. 네. 그 유방을 만져보는 자가 검진을 하실 때 대부분은 이렇게 움켜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덩어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유방이 좀 단단한 편이시거든요. 그 치밀 유방이 많기 때문에 네. 주먹에 손으로 움켜 잡았을 때는 대부분 몽우리가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유방을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 본다든지 네. 아니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하면서 문질러 보면서 네. 좀 뭔가 만져지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뭉쳐진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샤워를 할 때 네. 그 거울 앞에 쓰셔가지고 그 양쪽 팔을 올려봅니다. 그러면 그 유방에 피부가 함몰되는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보고 네. 양쪽이 대칭이 맞는지 또 한쪽이 갑자기 좀 볼록하게 올라온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그 유두를 짜서 분비물이 혹시 나오시는지 네. 확인을 해보고 비누칠을 해서 문질러 보면은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누칠 한 상태에서 유방을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 보시면 자가 검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매월 월경이 끝나고 3, 5일 후에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 유방암을 진단하는 방법 가운데 유방 촬영은 필수적인 검사잖아요. 예. 그런데 특히 젊었을 때는 이런 검사하는 것이 왠지 좀 꺼려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30세 이전에는 유방 촬영은 잘 권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30세 이후에는 꼭 같이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 유방 촬영 방법이 사실은 유방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꽉 누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네. 또 그 느낌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부하시는 편이시긴 한데요. 유방 촬영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이 석회가 있습니다. 네. 암이 혹으로만 생길 때는 유방 초음파만 해도 정확하게 진단이 될 수가 있지만 가끔 상피암이라든가 암이 생기기 전에 석회가 유방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초음파로는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덩어리가 크게 생겼을 때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방 촬영을 시행을 해서 좀 의심되는 석회가 있을 때는 그 네. 부분을 미리 떼어내거나 해서 조직 검사를 해주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프셔도 유방 참으셔야 촬영을 되겠네요. 같이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방암이 어느 정도 진행하게 되면 다른 신체 부위로 전이되기도 하나요? 보통 유방암이 전이되기 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전이가 됐다가 네. 다른 부위로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많이 전이되는 부분이 겨드랑이하고 목 임파선하고 또 폐나 간이나 뼈, 뇌 등으로 전이가 되는데 네. 되게 이런 거는 크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암이 약간 공격성이 강한 경우가 있고 네. 조금 네. 공격성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암은 천천히 크고 어떤 암들은 좀 빨리빨리 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덩어리가 커지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훨씬 높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전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유방암 재발률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재발률은 높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유방암 재발률은 다른 암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네. 여성암 2위가 유방암이지 않습니까? 네. 갑상선암 다음으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데 유방암은 1기부터 4기까지 평균을 냈을 때 5년 생존율이 90%라고 암 등록본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생존율은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1기에서 2기까지는 90% 이상
그 생존율이 있지만 사실 3기가 넘어가면 네. 60%에서 70%로 좀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매주 금요일은 건강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은 외과 상담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20분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가득한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부터 한방 경제, 여러 가지 민원 정보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각 분야의 다양한 생활 정보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광주 지역번호 062-383-9993번, 383-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2870번으로 상담 내용을 보내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경우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궁금증,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가 해결해드립니다. 라디오 정보시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외과 상담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유방암, 유방질환, 각종 갑상선 질환과 관련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9994번 두 대 전화 이용하시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이 90% 가깝다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유방암을 이겨낸 환자들이 암 치료 이후에도 발병하기 이전과 비슷한 삶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합병증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능장애를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요. 유방암을 이겨낸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호소하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그 수술 후에 특히 이제 치료에 따른 합병증으로 피로감이 좀 증가한다든지, 네. 또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걸 한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이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좀 낮게 유지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기 같은 거에 잘 걸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비타민제를 좀 복용하시라고 한다든지, 오히려 좀 운동을 좀 많이 하시라. 밖으로 돌아다니셔라 이렇게 말씀을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네. 또 가장 크게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 네. 그리고 이제 호르몬 억제 요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러면서 발생하는 폐경 증상, 또 수면 장애, 또 이렇게 관절이라든가 막 그 몸이 아프다 뭐 이런 네. 통증들, 또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한 쪽 팔이 좀 붓기도 하고 통증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그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생존자, 그 유방암 생존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학회에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생존자 클리닉도 운영하는 병원이 많이 있고요. 또 요거만 학회를 또 따로 만들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대개는 근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숨기고 잘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주치의하고 상의를 통해서 빨리 극복을 하시는 것이 또 일상생활의 복귀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가족들, 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 편견이 좀 있으셔서 네. 그 뭐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데를 찾아가기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자꾸 감추고.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오셔갖고 집에 갔더니 계속 울기만 해요. 또 뭐 이렇게 잠을 못 자요. 네. 뭐 힘들어해요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수술하신 그 선생님들도 그 약을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환우회라든가 뭐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항상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도와드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유방암 수술 후에 나타나는 증상 재활 관리에 대해서 도움말 듣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 이번에는 해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이라고 하셨는데 최근 건강검진차 병원에 가서 유방암 검사, 유방 엑스레이를 받았습니다. 양쪽 가슴에 섬유화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몇 개월 뒤에 다시 검사로 가야 되는 건지 아무런 변하지는 않겠죠? 이런
상담을 하셨는데 섬유화 그 변화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시나 보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방 촬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양쪽 가슴에 섬유화 변화가 있다는 것은 유방에 섬유질이 조금 많이 뭉쳐있는 치밀 유방이신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거든요. 요럴 때는 이 유방 촬영 검사가 작은 몽우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요럴 때는 유방 초음파 검사를 병행을 하셔서 네. 혹시 작은 것들이 숨어 있는 건 없는지 또 다른 이상이 없는지 같이 확인을 하셔야 그 조기 검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이럴 때는 유방 촬영만 시행하지 마시고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걱정이 되시면 초음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일단 이 섬유화 변화가 혹시 암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섬유화 변화 자체가 이제 암으로 변하는 경우도 가끔 이제 암이 숨어있을 때 그렇게 네. 보이기도 하지만 네. 아마 요 병변은 치밀 유방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자 상담 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증상 중에 그 팔의 부종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팔의 근골격계 이상 징후가 생기기도 한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요? 저희가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면 항상 그 겨드랑이 림프절을 확인을 하는 네. 그 과정을 같이 겪거든요. 예전에는 암이 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겨드랑이 림파절을 다 제거하였고 요즘에는 그 초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감시 림프절 생검이라고 해서 유선의 그 림파선의 일부만 제거해서 전이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중에서 그 림프절을 좀 제거했기 때문에 림프 순환이 약간 장애가 되기도 하고 또 가느다란 신경 가지 같은 것들이 잘리면서 네. 또 이제 그 팔 안쪽에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당기는 느낌이 든다든지 하는 불편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상처가 아물면서 상처는 수축을 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잡아당기게 되니까 어깨, 등, 뒤에 날개뼈 주변까지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간혹 겨드랑이와 팔꿈치 안쪽에 뭐 얇고 단단한 줄이 좀 당기는 느낌 들고 만져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느껴지면 좀 환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네네.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닐까 예.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수술 후에 이제 초기에는 이런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초기에 많이 생긴가요? 예, 보통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이런 증상은 잘 생기지 않지만 네. 처음에는 그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 단단해지면서 수축을 하는 경향이 또 있고 또 이렇게 지방 같은 것들이 뭉쳐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져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스트레칭을 저희가 시켜드리기도 하고 또 재활 치료를 안내해드리는데 이것을 조금 소홀히 하게 되면 네. 바로 또 줄이 서면서 진짜로 재발한 거 아니냐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항상 이걸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1년이나 2년 후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간혹 재발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치의하고 꼭 상의를 해서 혹시 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이런 증상이 있으면 주치의와 좀 상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면 피부와 유두, 가슴 근육을 지나가는 신경이 일부 손상되면서 만성적인 통증을 계속 느끼기도 한다고 하는데 좀 환자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이런 통증을 느끼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초기에 많은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처음에는 감각이 좀 이렇게 없어지는 멍한 느낌, 또 남의 살 같은 느낌이 좀 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겨드랑이 쪽에 좀 통증, 아픈 증상 이런 것들이 좀 생기거든요. 네. 대개는 운동이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회복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시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날씨가 안 좋을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좀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시거든요. 네. 대개는 3, 4년 정도 지나면은 많이 호전이 되니까 요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 후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재활 치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적절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대개 요즘에는 수술을 하고 그냥 거의 바로 재활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거든요. 네. 대개는 이제 팔을 반대로 당겨주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수술한 상처는 항상 수축을 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반대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운동을 많이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요. 또 팔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림프 마사지, 그러니까 팔을 마사지 해주는 방법을 또 이렇게 해드리기도 하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네. 또 요새는 이제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밴드 운동이라든지 또 우리 재활치료사들이 시행해주는 도수치료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해서 통증을 많이 완화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주사요법 같은 것들도 같이 시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림프 부종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겠죠? 예. 그 림프 부종이 예전에는 좀 많이 문제가 됐었고요. 네. 요즘에는 좀 드문 증상 중에 하나긴 한데, 예전에는 림프절이 전이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 림프절을 전부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겨드랑이 쪽에 림프절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팔에서 오는 림프액이 그 몸의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팔이 막 붓게 되고, 네. 또 붓다 보면 이것이 오래되면 또 살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또 다시 붓고, 점점점 두꺼워지면서 많이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순환이 안 되니까 염증도 좀 잘 생길 수 있고 네. 하는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최근에는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림프절을 다 제거하지 않고 일부만 채취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것은 좀 많이 빈도가 좀 감소하긴 하였지만요. 네. 그래도 팔을 좀 무리하게, 예를 들어 뭐 손빨래를 한다든지 김장을 담궜다, 뭐 이러면은 팔이 좀 붓거나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겨드랑이까지 포함해서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에는 그 주변 조직이 섬유화되면서 네. 이렇게 림프 순환이 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부종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림프 부종이 진행된 경우에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어느 부위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위는 겨드랑이하고 가까운 팔 쪽입니다. 네. 그쪽 팔이 약간 피부가 두꺼워지는 느낌도 들고 또 통통해지는 느낌도 들고 좀 뭔가 무겁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러다가 심해지면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손까지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림프 부종을 초기에 좀 인지할 수 있는 의심 증상은 어떤 건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쪽 거울을 딱 보셨을 때 양쪽 팔이 좀 크기가 차이가 있다든지, 네. 또 팔을 이렇게 눌러봤는데 뭔가 좀 그 반대쪽 팔보다 잘 부드럽게 들어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밑에가 있는 것 같은 두꺼운 느낌, 또 이제 압박되는 것 같은 느낌, 또 팔이 무거운 느낌, 이런 것들이 되게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이럴 때는 그 림프 부종일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림프 부종이 한번 유발하게 되면 완치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초기에 치료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만성이 돼서 그냥 살이 됐을 때, 그때는 빠지지 않지만 단순 부종 상태에서는 약물 치료하고 뭐 그 붕대요법, 또 뭐 림프 마사지 같은 것들을 병행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아집니다. 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 외과 상담 시간입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 나타나는 증상, 재활 관리에 대해서 도움말 듣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2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용하는 문자 메시지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문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6개월 모유 수유 중입니다. 어제부터 유두 부분에 멍울이 잡힙니다. 만지면 쓰라린 느낌이 들고요. 뼈마디가 아프고 몸살처럼 기운도 없는데 또 열은 없습니다. 유선염은 아닌 것 같은데 검사를 받아봐야 될지 좀 걱정이 돼서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제부터 갑자기 멍울이 잡혔다고 하면 가장 의심이 가는 증상은 모유가 고인 걸 확률이 높거든요. 네네. 그 유관이 좀 일부가 막히면서 모유 분비가 잘 되지 않으면 밑에 이렇게 모유가 고여서 무록같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것이 오래되면 고여가지고 농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잡힌다고 하면 유방외과를 좀 내원하셔서 주사기로 뽑아주기도 하고, 네. 또 유관이 막힌 경우에는 마사지를 통해서 뚫어주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놔두지 마시고 통증이 있으시니까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그 모유가 고여서 발생한 멍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유두 바로 밑이라고 하면 또 모유수에 큰 장애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더 사실 고름이 되고 나면 주사도 맞아야 되고 병원도 자주 오셔야 되고 조금 치료가 더 이렇게 오래 걸리고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약을 독하게 쓰다 보면 모유도 끊어야 되고 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초기에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유선염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유선염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되게 수유 중에 발생한 유선형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열은 없어요라고 하셨는데 되게 고열을 동반을 합니다. 39도, 뭐 40도까지 고열을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유방이 빨개지고 또 만져보면 후끈후끈하고 한 증상이 보통 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초기에 또 그 조그맣게 생길 때는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문자 상담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 유방암 수술 후에 나타나는 증상, 재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림프 부종의 경우 치료는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대부분의 경우엔 초기에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이미 이제 이것이 림프 부종이 오래돼서 살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빼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름에 티셔츠를 반팔을 입었을 때 양쪽이 이렇게 꽉 끼거나 그러면 또 그 긴 팔도 이렇게 소매가 안 들어가거나 하는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네. 그 처음에 오시게 되면은 아주 초기에는 약물 치료하고 또 환자분에게 자가로 림프 마사지를 하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네. 그 교육을 시켜드리고 또 주무실 때 팔을 심장보다 좀 높게 올리고 주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붕대를 살짝 감아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또 증상이 조금 심하게 오셨을 때는 이제 재활치료사한테 직접 그 림프 마사지를 또 시켜드리기도 네. 하고 또 압박 스타킹이 있거든요. 부종용으로 나온 스타킹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착용시켜드리기도 하고요. 또 한 달 이상 약물 복용을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림프 부종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일상생활하면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되게 수술한 쪽 팔은 항상 평생 주의해라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그쪽 팔에 주사나 또 침, 체열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림프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수액 같은 거에 맞았을 때 이것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팔이 심하게 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사를 맞지 말라라고 말을 하게 되고 침 같은 경우에도 혹시 세균이 감염이 되면 침을 맞다가 이게 또 이분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염증이 심하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침 등도 좀 피하라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꽉 조이는 옷을 입으면 림프 순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꽉 조이는 옷은 좀 피하고 또 특히 브래지어 같은 경우에도 어깨가 많이 눌리는 브래지어가 있습니다. 네. 그 끈이 좀 많이 눌리지 않는 것들을 사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속옷을 착용할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혈압 같은 걸 잴 때도 이렇게 압력을 세게 재니까 이제 그쪽 팔은 좀 피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머니들이 그 치료를 하고 나면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많이 가시거든요. 네네. 이렇게 상하면 도끼를 뺀다 뭐 이런 네. 말도 하시는데 급격하게 온도가 변화를 하게 되면 부종이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찜질방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군요. 혹시 이제 가시더라도 서서히 온도를 올리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차가운 데 있다가 서서히 중간 또 세게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방암 수술 후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던데요. 그런데 회복 기간에 빠르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 듯 싶은데 수술 후 운동을 시작하려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수술 주기 직후에는 이제 보통 뭐 달리기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은 권유를 하지는 않고요. 네. 되게 수술한 쪽 팔이 빨리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돌리는 운동 같은 것들을 권유를 합니다. 또 특히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은 별로 운동을 권유를 하지 않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몸이 회복된 다음부터 운동을 하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운동이 약간 30분 정도 땀을 흘리는 운동,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 좋으시거든요. 주 5일 이상 30분 정도 땀 흘리는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수술한 쪽 팔은 초기에는 잘 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대로 풀어주는 스트레칭 운동을 수시로 하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유방암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합병증이라고 걱정하기보다는 잠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적절하게 재활 관리를 하면 일상생활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그 수술 후에는 몸이 원래가 똑같진 않습니다. 네. 항상 그 내 몸에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는 정말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항상 안심을 하시고 그 재활치료 같은 것들에 힘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둘러보시면은 암 환자가 저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이 있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용기를 가지시고 또 항상 사회활동, 밖으로 움직이는 활동을 좀 더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수술이나 치료 중에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치의를 항상 도움을 네.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현대병원외과 유방갑상선암센터 김혜경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법률 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